부부 파멸을 부르는 2차 갈등의 비밀. 싸움 내용이 아니라 싸우는 태도 때문에 헤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시나요? 처음엔 아주 사소한 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댁 가야 해. 양말 좀 뒤집어 놓지 마. 같은 일상적인 문제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화가 시작된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원래 무슨 일로 싸웠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서로의 인격을 비난하고 과거의 잘못을 들추며 심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왜 갈등을 해결하려고 시작한 대화가 더 큰 전쟁이 돼 버린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2차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부를 파멸로 이끄는 진짜 원인, 2차 갈등의 5가지 실체와 이를 완벽하게 끊어내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우리 부부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해 보세요. 2차 갈등이란 쉽게 말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협상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갈등을 말합니다. 1차 갈등이 돈, 육아, 가사 분담 같은 내용, 와세 문제라면 2차 갈등은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과 태도, how의 문제입니다. 많은 부부가 착각합니다.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 돈 문제 때문에 이혼해. 아닙니다. 부부를 갈라서게 만드는 진짜 칼날은 1차적인 원인이 아니라 대화 과정에서 서로에게 주는 모욕이나 상처, 즉 2차 갈등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빠지는 이 2차 갈등의 5가지 덫은 무엇일까요? 1. 감정적 홍수와 인신공격입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입니다. 갈등이 시작되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심장 박동수가 급증합니다. 이성을 담당하는 뇌가 마비되는 감정적 홍수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이번에 왜 늦었어? 라는 사건 대신 너는 원래 이기적이고 게으른 사람이야 라며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자존심만 남는 진흙탕 싸움의 시작이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사건과 인격의 분리입니다. 대화 중에 숨이 가빠지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즉시 대화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바꾸세요. 상대방의 인격을 비난하지 말고 오직 일어난 사건, 팩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너는 왜 항상 약속을 안 지켜? 이게 아니라 오늘 30분 늦어서 내가 바람 맞은 기분이 들었어 라고 팩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승패 중심의 제로섬 게임. 내가 맞고 네가 틀렸어 입니다. 부부싸움을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전쟁으로 인식하는 유형이죠. 상대의 정당한 의견조차 내가 지는 것 같아 일단 반박을 하고 봅니다. 법정의 검사와 변호사처럼 상대의 허점을 찾아 공격하는데 혈안이 됩니다. 결국 한 사람이 굴복해야 싸움이 끝나는데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마음의 앙금만 남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부부는 한 팀이라는 원팀이라는 인식 전환입니다. 기억하세요. 부부싸움에서 한 명이 이기고 한 명이 지면 그 부부관계는 이미 진 겁니다. 부부는 서로 싸우는 적이 아니라 갈등이라는 공공의 적을 두고 싸우는 한 팀입니다. 누가 맞냐를 가리지 말고 우리 팀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관점으로 대화 테이블에 앉으세요. 3. 잘못된 타이밍과 환경.
지금 꼭 그 얘기를 해야 될까?입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의 상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퇴근하자마자 지친 남편에게 또는 하루 종일 아이에게 시달려 지친 아내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바로 꺼냅니다. 혹은 운전 중이거나 심지어 아이들이 보는 앞이나 시부모님 앞 또는 처가 식구들 앞 등 부적절한 장소에서 싸움을 겁니다. 이때 상대는 대화 내용이 아니라 배려 없는 타이밍에 분노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대화 예약제 실시입니다. 중요하고 무거운 주제일수록 대화 골드 타임을 확보해야 합니다. 무작정 말을 꺼내지 말고 먼저 예약을 하세요. 여보, 우리 생활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데 오늘 퇴근하고 밤 10시에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상대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는 것만으로도 방어벽이 허물어집니다. 4. 비언어적 메시지의 왜곡. 말투가 왜 그래? 그 눈빛은 뭔데? 입니다. 말로는 알았어, 미안해 라고 합니다. 하지만 눈은 딴 곳을 보고 있고 팔짱을 끼고 한숨을 푹푹 쉽니다. 심리학자 존 카트맨 박사는 관계를 망치는 가장 치명적인 독은 경멸이라고 했는데요. 이 경멸은 주로 눈빛, 비웃는 듯한 미소, 비꼬는 말투 같은 비언어적 태도로 나타납니다. 상대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태도의 모욕감을 느껴서 폭발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미러링과 신체적 리셋입니다. 싸울 때 거울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 표정이 생각보다 훨씬 괴물 같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는 의도적으로 상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팔짱을 풀고 손을 무릎 위에 올리세요. 태도가 부드러워지면 감정도 따라서 부드러워집니다. 만약 비언어적 태도가 통제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화가 났어.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올게 라고 솔직하게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좋습니다. 5. 인지적 오류와 마음 읽기. 안 봐도 뻔해. 너 또 그러려고 그러지? 입니다. 상대방의 머릿속을 다 안다는 듯 넘겨짚고 단정짓는 행동이죠. 상대가 말을 안 하면 나 무시하냐? 라고 하고 상대가 해명하면 또 핑계댄다고 치부해버립니다. 과거의 데이터에 갇혀서 상대방의 현재 진심을 왜곡하는 독심술의 함정입니다. 억울해진 상대는 결국 대화를 포기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넘겨짚지 말고 질문하기입니다. 내 짐작이 100% 맞을 거라는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상대의 의도를 결론짓지 말고 확인 질문을 던지세요. 너 나 무시해서 입 닫는 거지가 아니라 당신이 아무 말 안 하니까 내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속상해. 진짜 이유가 뭔지 말해줄 수 있어? 라고 질문의 형식을 빌려 내 감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우리가 매일 평행선을 달리며 잔혹한 숨바꼭질을 했던 이유, 이제 명확해지셨나요? 우리가 돈이나 육아 문제 때문에 멀어진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가는 태도와 방식 때문에 서로에게 끊임없이 2차 갈등이라는 상처를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싸우지 않는 부부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잘 싸우는 부부는 존재합니다. 인신 공격을 멈추고 승패를 내려놓고 좋은 타이밍에 존중하는 태도로 넘겨짚지 않고 대화하는 것. 이 5가지 약속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비로소 상처뿐인 전쟁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진짜 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